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금방추랑 골지임축기관 최근에 배웠다면서, 그죠? 근데 좀 얕게 배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또 딥하게 배운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러면 얕게 한번 배워서 익숙하고 교수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배우고 또 나중에 그 과목에서 딥하게 배우면 이거는 박사 되겠네, 그지?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선 예를 들면 우리 기승이한테 기승아 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키스노코비가 창고에 40권이 있다. 너랑 나랑 같이 옮기자. 손 좀 이렇게 벌려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벌리고 있어. 그러면 책을 하나 올렸어. 키스노코비 무겁죠? 올렸어. 2권 올렸어. 기승이 한 5권까지는 커버 되겠다. 그럼 얘 이제 뭐 무거워하겠지. 5권까지 쌓여있는 상태에서 교수님이 한 권 더 척 내려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기승이가 약간 어이쿠 이렇게 되겠죠? 어이쿠 하는 요 시점에 발동이 되는 게 금방추예요. 금방추. 어이쿠 하면서 반사적으로 근육의 힘이 더 들어가게 만드는 반사 기전이거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돼? 기승이 6권에서 7권 가고 8권 가면 기승이 팔이 파르르 떨리겠죠. 금방추가 과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팔이 떨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거나 그러면 막 팔이 떨리는 게 금방추. 여기서 근육의 힘이 맥시멈까지 갔는데 그거를 계속 계속 써 계속 써 계속 써라는 기전으로 발동을 하는 게 금방추라고 보면 되고 8권까지 이제 기승이가 올려놨는데 떨면서 버티고 있어. 그때 한 권 더 올리고 에이 모르겠다 빨리 가자. 2권 내가 딱 올렸어. 파르르 떨고 있는 애한테 2권 올리면 엄청 무겁죠. 그러면 기승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책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어요? 장바구니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르르 놓게 되는 경험 있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면서 다 있잖아, 그지? 이게 골지임줄기간이야. 골지임줄기간. 그때 내가 아무리 강렬하게 뇌에서 잡고 있어 해도 이거는 더 강렬하게 놓게 됩니다. 골지임줄기간은 근육이나 인대가 아니라 근육이나 근육에 붙어있는 건이 끊어지지 않게 방지를 해주는 몸의 반사기전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선은 담아두고 이제 그게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책을 이제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지금부터는 책 안 볼 거예요. 책 안 보고 교수님이랑 이것만 보고 밑줄 친절하게 다 교수님이 다 쳐줄게요. 자, 우선 알아야 되는 거 이게 금방추를 나타낼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인데 요거 뭐냐? 이 바이셉스 근육이 있다고 하면 이 바이셉스 근육을 이제 피부 절개해서 피부 벗겨내면 근육이 나오죠. 근육이 뗐어요. 그 중에 근육 덩어리 중에서 일부를 떼어 놓은 거야. 근육 중에서 다 이런 부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쪽 부위는 금방추죠. 금방추 바깥근이라고 하고 얘는 금방추 속근이라고 해요. 우선은 금방추가 뭐냐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근방추라고 알고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 척추에 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방추예요. 방추라는 게 이렇게 막대기에 실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이렇게 실 짜내는 도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저기 안에 있는 금방추랑 좀 느낌이 비슷해서 금방추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지었나봐.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금방추 얘기할 때마다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 안에서 금방추는 사실 얘네야 얘네. 근데 얘네를 이해하기 위해서 금방추 바깥근도 알아야 되고 속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 중에서 이 덩어리는 근방추 바깥근, 이거는 근방추 속근. 이거는 괜찮죠? 이해됐죠? 여기 있는 그림 그럼 이제 근방추 그림은 이해했어. 아, 바깥근이고 속근이구나. 이해했어요? 근육은 끝났어. 근육 끝. 이제 그러면 신경을 알아야 되는 신경을. 자, 신경 문제. 요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들신경, 날신경. 자, 들신경, 날신경의 구분은 중추신경이 기준이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중추신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들신경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패스해도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금방추 바깥근은 어떤 거? 요거 바깥근.
속근은 요거 불끈 거리죠. 이제 신경이 중요해요. 신경이 두 개가 있어. 1A 신경과 2 신경이 있어요. 이건 들신경이에요. 들신경. 뇌로 들어가는 신경. 인데 우선 얘가 어떤 조건이 되면 이 신경 발화라고 파이어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냥 스위치가 켜진다고 표현을 할게요. 신경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2 들신경과 1A 들신경이 이제 스위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1A 들신경. 그리고 밑에 있는 게 2 들신경이에요. 책에 다 나와 있어. 밑줄 이따 같이 치자, 같이. 그래서 보게 되면은 특징이 1A 들신경은 좀 여기 적도 부위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적도 부위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지구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적도, 지구의 가장 볼록한 부위, 그 적도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게 1A 들신경이고 투신경은 좀 끝부분에 있어요. 끝부분에.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신경의 발화가 일어난다. 스위치가 온 돼서 이거 어디로 들어가? 뇌로 들어가죠. 오케이, 뇌. 그치.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려면 이제 근육 수축을 일으키게 해야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뇌에 갔다가 이제 나올 때 여기 나와 있는 알파 모터 뉴런과 감마 모터 뉴런에 의해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야. 기승이로 예를 들면은 지금 기승아 잡고 있어. 8개까지 올렸어. 한 개 더. 딱 올리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기전으로 인해서 1A 들신경과 2 들신경으로 뇌로 들어갔다가 다시 감마 알파 뉴런으로 다시 하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근육 수축을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죠. 알파 신경과 감마 신경은 위쪽에서 이렇게 신경 지배를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알파 신경은 이 가지가 여기 2개 보이죠? 이거 뭐라 그랬지? 이 근육 아까? 바깥, 그냥 바깥이야, 바깥. 오늘 이거는 그냥 느낌만 알면 되고 집에 가서 외우면 돼요.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바깥근, 금방추 바깥근, 금방추 바깥근을 지배하는 게 알파 신경이고 감마 신경은 보면은 금방추 속근, 그치? 속근에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알파 신경은 금방추 바깥근을 지배하고 감마 신경은 속근을 지배한다. 책에 나와 있어. 같이 밑줄 칠 거야.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금방추 바깥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근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근육, 해부학, 어떤 근육이 금방추 바깥근 속근인지 배웠고 신경해부 생리학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지 그것만 알면 끝나요. 이제 이 아까 전에 들신경이 들어갈 때 조건이 되면은 파이어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스위치가 켜진다고. 그 조건이 딱 2개 있어. 2개. 그 2개만 알면 오늘 끝. 금방추 끝나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외우지는 말은 못하겠어요 해도 대충 그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알겠죠? 오늘 여기서 100% 이해는 못 시켜요. 교수님이 이게 맥시멈이야. 반복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렇게 지금 의미만 좀 아는 상태에서 책을 그래도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오늘 6시에 수업 끝나면 밥 먹고 도서관 가야 돼요. 무조건. 도서관 가면 30분 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죠. 중간고사 기간까지 이거 생각나고 있을 거야. 근데 오늘 30분 투자 안 하면 나중에 농담 아니라 3시간 동안 공부해야지 이거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 느낌만 알면 되고 2가지 조건은 뭐냐면 기승이 손에 책을 올려놨어. 8권째에서 9권을 올려놨어. 그러면 팔이 약간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랬죠. 내려가면 근육이 어떻게 되죠? 이완? 이완도 비슷한 느낌인데 늘어나는 느낌이죠. 이완이. 그치? 신장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완은 근육이 아예 그냥 릴렉스 되는 거고 신장이 맞는 거야. 신장. 그러니까 오늘 신장기법에 대해 배우잖아. 신장이 되면 얘가 발동이 되는 건데 이 금방추라는 얘가 자세히 보면 수축되는 요런 그 우리 슬라이드 가설 알고 있죠? 근육이 이렇게 근절이 있어서 사이코미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근데 요런 형태가 아니야. 금방추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막 되어 있죠. 수축이 될 수 있게 형태가 되어 있지. 책을 한번 보세요. 책 보면 수축이 되어 수 있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근육이잖아.
근데 금방추는 그런 이렇게 결이 없죠. 금방추는 수축이 되는 구조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쟤는 그냥 고유수용성 감각으로서 얘가 언제 발동이 되느냐? 얘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늘어나는 느낌 든다. 그러면 발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금방추는 수축을 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면 바로 발동이 되는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늘어나게 되는 걸 두 가지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수축한 상태에서 근육이 살짝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근육이 늘어나니까 얘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발화가 시작된다. 파이어링이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자세히 보세요. 여기 근육 보면은 근육이 수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얘가 수축을 하면서 위에도 수축을 하겠죠. 위에도 수축을 하면 여기와 이 끝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맞아요? 금방추가 신장되죠. 끝에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니까 이렇게 끌고 갈 거 아니야. 수축을 할 때도 금방추가 영향을 받아서 파이어링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것 좀 이해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여기 근육이 이렇게 근절로 사이코미어로 나눠져 있어서 수축을 하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물인데 얘는 다 줄어들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 근육이 이 근육이에요. 그죠? 근데 그 근육 안에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금방추 속근이라는 구조물은 끝부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처럼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렇게 되고 끝에 부분도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렇겠죠.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A1 D신경, 2 D신경이 발화가 시작이 된다. 이런 끝. 금방추 끝났어요. 요거를 책에서 어렵게 풀어놓은 거야. 이제 밑줄 치면서 한번 봅시다. 자, 금방추 92페이지의 수축성 조직의 신경 생리학적 특성 세 번째 줄 보면 특히 금방추와 골지임줄 기관이라는 두 개의 감각 수용기는 역학적 수용기로서 신장에 대한 근육의 반응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밑줄 치고 자, 금방추 들어갑니다. 이제 밑줄 쭉쭉 칠 거야. 첫 번째 금방추는 근육의 주요 감각 수용기. 밑줄. 빠르고 지속적인 신장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밑줄. 그래서 금방추 저번에 어렴풋이 배웠을 때 신장 신장 수용기 이런 거 느낌 있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신장되는 거에 이제 감지를 해서 근육에 반사를 일으킨다 이런 거예요. 자, 밑에 줄 보면 금방추는 근방추 속근 섬유 밑줄 한 8번째 줄 밑에 내려가면 금방추 속근의 수축은 중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단부에서 일어난다. 밑줄. 다시 앞에 보세요. 교수님이 얘기한 것들 지금 밑줄 치면 나오는 거예요. 금방추 속근의 수축은 중간 부위가 아니라 말단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금방추 속근이 자극받아 수축하게 되면 그 중간형에 신장하게 된다. 이해되죠? 중간형에 신장한다 그랬죠? 작은 직경의 감마운동 신경은 금방추 속근의 말단부인 수축선 영역을 지배하여 금방추를 자극한다. 감마운동 신경은 금방추 속근에 있다고요? 바깥근에 있다고요? 속근에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저기 위에 우리 확인했죠. 그리고 큰 직경인 알파운동 신경은 금방추 바깥근 섬유를 지배한다. 맞아요? 오케이. 자, 옆으로 쭉 넘어가서 9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신장에 대해 감각섬유가 자극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찾았어요? 첫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는 다른 하나는 근육의 전체적인 늘어남에 의한 것이다. 기승이 손에다가 책 8권째에서 2권 얹혀놓는 거 맞아요? 늘어나죠? 그리고 교수님 얘기했죠. 감마운동 신경으로 양쪽에서 근육이 수축되면 가운데 있는 금방추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극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한 게 이 말이에요. 금방추 끝. 이렇게 되면 금방추 끝이에요. 오케이? 어렵긴 어렵죠. 근데 이거는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자, 한번 데모로 보여줄게.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결국에는 저거만 알고서 우리 있으면 우리는 신경해부 학자지 뭐. 그죠? 근데 우리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저거 가지고 실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은 다들 연봉이 몇 억씩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몸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당기고 천천히 이 다리 올려볼까요? 천천히 위로 천천히 요 정도 이렇게 봐요. 내리고 엎드려 보세요. 햄스트링이 지금 많이 짧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효과가 많이 크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어쨌건 햄스트링이 짧다고 가정하면 이때 얘 늘리면 되죠. 근데 교수님이 지금 할 거는 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이 근육을 어떻게든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교수님은 지금 근방추를 이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근방추를 이용하면 신장만사를 일으키게 되면 근육이 수축이 되죠. 점점 수축이 되면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근육을 막 수축을 시켜서 짧아지게 만들면 뒤에 있는 햄스트링은 늘어나겠죠. 상대적으로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힘 빼고 앞에도 근데 그렇게 짧진 않네. 두 개 밸런스는 비슷하니까 조금 효과는 보일 것 같아요. 아이고, 물리치료사는 여러분들 극한 직업입니다. 자, 보세요. 자, 밀어볼까 기승아? 좀 세게 밀어. 세게. 무릎은 들면 안 돼. 반칙이야 이러면. 밀어. 무릎 붙이고. 오케이. 힘들지? 한 번만 더. 베인 잡고 밀어. 더. 이거 유지. 오케이,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수축했지. 수축한 상태에서 계속 신장반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팔 책 올려놨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 이해돼요? 일부러 근방추 자극을 시킨 거야. 이해되죠? 이해돼요? 이제 천장 보아보세요. 천장. 이해 안 돼? 이거 하고 설명해 줄게. 다리 펴고 다시. 앞꿈치 최대한 당기고 효과가 있으려나? 올려볼까요? 오, 많이 올라간다. 그죠? 내려오고 효과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좋은 효과는 기승이 잠이 깼어요. 지금 말똥말똥해졌어 지금 이제. 그치 기승아? 그래서 아까 전에 기승이 팔에다가 책을 올려놓으면 바이셉스 근육이 수축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8건 올리고 2건을 딱 올려놓으면 얘가 힘을 주고 있는데 이 무게를 더 이길 수 없는 무게가 주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신장이 되면서 다시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책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을 하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쿼드리셉스 머슬을 이 상태에서 피면서 유지시킨 상태에서 교수님이 빠르게 저항을 주니까 계속 쿼드리셉스가 늘어나면 수축을 계속 시키게 근방추를 자극을 시킨 거야. 이해돼요?